철없는 어른들, 아까 그 일부에 이어서 현대차는 무슨 뻘짓을 하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 제로입니다. 승 작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지준생입니다. 이번에 할 거는 아까 현대차 얘기하면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수소차 얘기예요. 궁금합니다. 수소차 얘기인데 뜨거운 감자라고 하나? 까지는 아닌가? 수소차는 좀 요새 좀 핫한 건 궁금해요. 전기차 아니에요? 네, 궁금해요. 어떻게 돌아가고 듣고 있는지. 싶어요. 네. 현대차가 수소차를 오래전부터 했죠. 오래전부터 했는데 오래전 얼마 전부터요? 조용히 하고 이따 얘기할 거니까. 궁금한데? 어,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 댓글 달리는 게 현대차 뻘짓하지 말라고 그런 댓글이 참 많아요. 근데 남들은 다 전기차 하는데 니는 왜 수소차 하냐라고 하는데 현대차는 수소차만을 한 적이 없어요. 전기차도 하죠. 아이오닉 같은 경우,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나온 차라서 그 한 번 충전하고 나서 주행 거리가 가장 긴 차예요. 몇인데요? 380 몇인가? 제일 긴 차는 더 많은데? 더 많이 가는 거 많아요. 뭐 1000km 가는 것도 있어요. 한 번 충전하고. 천이요? 네. 그런 게 비싸서 벌써 그렇지. 나왔어요? 아마 가격 대비 아마 제일 긴 거겠죠? 가격 대비가 아니라 그냥 긴 거 아이오닉이 아닐까요? 볼트보다 더 많이 가요. 어쨌든 아이오닉은 굉장히 좋은 차고,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수소를 태워서 내연기관으로 쓰는 차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가끔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안 나오는 거니까 아무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연료전지차예요. 연료전지라는 거는 어떤 물질을 넣은 다음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변환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연료전지라고 하는데, 그 현대에서 하고 있는 건 수소를 넣는 거죠. 수소를 연료로 삼아서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키면 거기서 전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전기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는, 모터를 돌려서 운행을 하는 게 지금 현대에서 하는 수소 전기차고, 그게 현대에서 처음 내놓은 건 2000년에 내놨어요. 산타페 수소차를 처음 내놨고, 이번에 나와 있는 게 엄청 오래됐네. 넥소인가요? 넥소가 이제 수소차로 파는 거, 그게 있어요. 그러면 수소차는 충전할 때 어떤 걸로 해요? 수소, 액화수소. 아 그거를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충전하면 전기로 지가 돌아. 알아서 그 약간 건전지처럼 그걸 이제 아니, 거기에- 건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건전지 사는 것처럼 그걸 이제 액화 그거 우리 그 LPG 차 있잖아요. LPG 차 충전하듯이 수소를 충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요? 수소를? LPG는 이렇게 못 넣어요. 아, 지금 그래요? 난 몰라. 지금 애인이 말하는 거는 휘발유 넣는 거고, LPG는 LPG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LPG는 난 몰라. LPG는 가스잖아요. 가스기 때문에 이렇게 딱 돌려서 껴요. 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간이 지금 없어요. 주유소에서 이게 수소도 되는 데는 수소 충전소는 울산에밖에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는 그럼 어떻게 사? 연- 이게 400km도 1000km도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연구용은 몇 개가 더 있대요. 몇 개 더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는 지금 울산에만 있고, 그래서 그 사실 이거 얘기하려면 저번에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현대차가 구조 개편해가지고 지주회사처럼 만들겠다, 모비스를 올려,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그냥 최근에 나온 뉴스만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현대차가 2030년까지 수소차를 50만 대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2030년까지요? 예, 너무 늦는 거 아닌가? 20만 대요? 50만 대. 50만 대? 네. 크구나.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2050년까지 연료전지 스택, 그거를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70만 대, 연간 7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차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차는 50만 대 만드는데 연료전지 스택은 70만 대 만들잖아. 다른 회사에 팔아야죠. 다른 전기차 회사에. 그것도 있고 전기차랑 수소차랑 둘 다 쓸 수 있는 아니지. 연료라서? 아, 전기차라니까. 수소 연료전지 차는 전기차예요. 어. 수소 아. 연료전지에서 그러니까 배터리는 같은 걸 쓰는 거예요? 배터리가 아니라니까. 수소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만들면 그때 바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충전하는 게 수소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전기를 만들어내서 충전할 곳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체 내에. 그러니까는- 그대로 쓰면 되지. 바로. 아. 근데 전기차는 다이렉트. 전기를 넣는 거죠. 예, 전기를 충전하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 수소 배터리. 충전, 전기차는 핸드폰 수소를 넣어서 전기를 만드는 거고. 예. 아,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고. 예. 운송합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안에도 배터리가 있긴 한데 조그만 게 들어 있는 거고 전기차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터리가 들어 있는 그러니까 거고. 수소로 전기를 만들더라도 그냥 막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어디다 잠깐이라도 이제 거쳐갈 곳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엔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딴 데 파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팔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수소 연료 전지가 엔진은 아니지 않나요? 엔진은 그것도 뭐 핵심 기술이. 파워트레인 계열이니까 그것도 파워트레인 핵심 기술이라고. 응, 핵심 기술이 가장 핵심 기술이죠 수소차에서. 그거 개발에 모든 걸 쏟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수소 연료 전지 차에서는 그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 가장 돈이 비싼 거고. 그러면 왜 2030년이냐라고 하면 현대차 예상으로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약 200만 대의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적 자료로 최근 자료예요. 최근 자료예요? 예. 그 감이 없어서 그런데 200만 되면은 어느 정도로? 200만 대는 사실 별로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현대차가 160만 대를 팔았어요. 1년에. 현대만. 예, 현대만. 그리고 미국에서 70만 대를 팔았어요. 현대차가. 그럼 현대가 다 전 세계적으로 파는 거보다 일단은 못 미치겠네요. 그렇죠. 근데 차가 그렇게 급속하게 바뀌진 않을 테니까 전기차도 팔릴 테고 내연기관도 2030년이면 아직 팔리고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넥소가 1000대를 팔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0대를 팔았는데 예약이 4000대가 걸려 있대요. 예약이 4000대가 걸려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현대차가 1년 동안 넥소를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이 1년에 3000대래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만드는데 30억이 든대요. 충전소를 하나예요? 지금 3개 있죠 우리나라에. 울산에밖에 그거 없다고? 한번 울산에 이제 그 민간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 하나. 하나. 화성에 하나. 그리고 연구용 뭐 연구소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뭐 몇 개가 더 있대요. 그게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 가요? 한 600km. 600km면 노멀 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 정도는 돼야 일반- 차량이 6, 700 정도. 그 정도. 한 번 충전할 아니 때 일반 휘발유 차량이 한 번 휘발유 만땅 되면 한 500km 정도 가요. 5, 600. 그래? 600이면 잘 가고. 그럼 울산 사람만 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충전소가 근데 이게 지금 2019년이니까 11년 후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가 북유럽 몇 개 국가들은 이미 202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 북유럽은 뭔가 이게 다 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선전 기술들에 뭔가 다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뭔가. 근데 이게 좀 그 북유럽 쪽은 좀 알아야 되는 게 노르웨이를 보면 노르웨이는 95%가 수력으로 전기를 생산을 해요. 오 장난 아니네. 걔네들은 딴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수력으로 95% 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는 수소도 필요가 없어요.
전기로 다 하고 있잖아. 전기차로 하면 전기차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보면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이런 식으로 내연기관 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을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40년쯤 되면 아마 우리나라도 잘리지 않을까. 아직 먼 미래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보면 수소 연료 전지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3개밖에 없어요. 토요타, 혼다, 현대. 근데 200만 대 중에 50만 대를 팔겠다라는 건 현대가 1등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제일 많이 팔겠다. 역시 목표는 크게 잡아요. 다른 두 곳도 이렇게 근데 그 정하고 다른 있지 않을까요? 두 곳의 기술에 비해서 현대가 괜찮아요, 기술이? 수소차? 지금 네. 지금 수소 시점으로는 전지차? 일본이 최고죠. 수소차. 지금 시점으로 현대가 더 좋다라고 하긴. 일본보다요? 근데 사실상 지금 뭐 좋아봤자 알 수 없나? 그냥 그치. 똘똘이 다른 한 거 거. 됐을 도토리 때. 키재기 그 수준인가요? 그럼 그게 전기차보다 수소전지차를 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이렇게 현대가 개발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개발하려는 이유가 회장님 아니라 지시사항이라서. 남들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데 굳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남들 안 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긴 해. 현대차는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예요. 그 중 하나인 거예요. 이거 약간 아까 뻘짓한다고 하니까 왠지 그거만 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수소차라고 하니까 자꾸 수소 태워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지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내는 거 말고는 사실상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서 한 게 없잖아요. 우리 일반인한테 알려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쟤는 왜 수소만 하고 있냐 이런 거지. 근데 이것저것 다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50만 대 생산 기지를 만들면 직접 고용이 5만 1,000명. 그리고 부품 회사까지 하면 22만 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승용차가 부품이 한 3만 개가 들어가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만 개가 안 되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이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람들이 전기차만 타게 되면 부품 회사들이 이제 망해 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납품을 못하는 부품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수소위원회라고 수소차 관련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여기가 13개의 회사가 모였어요. 토요타, 혼다, 현대가 들어가 있고 부품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2018년 말 기준으로 53개 업체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중에 자동차 부품사 중에 1등인 보쉬가 들어가 있고 중국의 이름 잊어버렸네. 중국에 있는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도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혼자 뻘짓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스택을 아까 이제 20만 개가 남는데 20만 개를 뭐 하냐? 이게 에너지 스택은 쓸 때가 점점 정말 많은 게 첫 번째로는 이제 다른 회사에 팔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핵심 기술 네. 중 하나인데 팔아도 괜찮아요? 그걸 그게 이제 아까 내가 그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에서 그거 이제 뉴스 보면 현대자동차가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지주회사가 아니라 현대모비스가 올라가 있는 회사거든요. 현대모비스는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연료전지 스택을 만들어요. 지배구조에서 보면 거 위에 올라가 있죠. 현대모비스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으로 따지면 구글이 안드로이드 만들어 쫙 돌리고 있잖아요. 현대모비스가 그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시스템, 뭐 에너지 스택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자기는 그거 팔겠다라고 한 게 그 지배구조 개선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잘 모르지. 그거만 보고는.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스택은 쓸 때가 정말 많은 게 집에 이제 보일러 있잖아요. 우리 보일러는
열심히 가스 떼어가지고 물만 데우죠. 근데 이게 집에 들어가면 전기가 나와요. 우선 첫 번째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쓰는 전기를 얘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를 만들면서 열이 나와요.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열로 물을 데울 수가 있어요. 보일러를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일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걔는 뭘 넣어야 돼요? 수소 충전. 그러면 집으로 수소 이게 들어오는. 첫 번째는 이제 수소를 넣을 수도 있고 일본에서 하는 거는 가스를 넣어요. 가스를 넣으면 가스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또 태워요. 일본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 20만 가구인가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는 건 가스고 네. 그거를 걔가 그 스택이 수소를 바꾸고? 만들어서 그걸 전기와 열로 만드는 거죠. 그게 효율이 있어요? 에너지 효율이? 그러니까 전기를 이게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그냥- 비쌀 것 같은데. 그냥 가스 데려와도 돼. 이게 이제 일본에서 비쌀 그걸 것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일본 대지진 났잖아요. 그때 전력망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자체 발전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여름마다 그거 나오잖아요. 전기 예비율이 얼마다. 근데 전기 예비율이 얼마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총 발전할 수 있는 양이 100이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예상을 해요. 내일은 한 80 정도 쓸 것 같아. 그러면은 80에다가 우리 예비율이 얼만큼 필요하니까 85만큼 발전을 하자라고 발전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70만 쓰더라도 85를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쓰면 그 15만큼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단순 계산이잖아요. 이게 단순 계산이고 이게 뭐 어떻게 그 현황 파악이 되냐, 뭐 주고받을 수 있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 가정에서 전력을 비축할 수 있냐 없냐, 생산할 수 있냐 없냐 그거죠. 그러면 가정에서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네, 그거. 그냥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고 에너지 스택이 조금 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차량에 들어가는 건 작아야겠죠. 아무리 차 크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길에서 포장마차라든가 트럭에서 음식 파는데 보면 그 이만한 그 되게 큰 발전기 그 등유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 쓰잖아요. 걔만큼만 돼도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은 그거 수소로 대신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에서 에너지 효율이 자동차에 있는 가솔린 엔진의 에너지 효율이 16%래요. 16%인데 그 전기와 열을 다 쓰면 80%래요. 이걸 믿을 수는 없어 근데 80% 전기와 열이라는 거는 네, 에너지 스택을 수소가 하면. 에너지 스택을 했을 때요. 에너지 스택에서 와, 그거 혁명인데 그 그 정도면. 5배를 올리면은 그거만 쓸 것 같은데. 말이 안 돼. 80% 어떻게 쓰지? 근데 어쨌든 그렇다니까. 국내 자료 아니에요, 그거? 현대 자료 아닌가? 그러니까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이론상 그렇다. 노벨상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효율이- 수학 계산해봤는데 그렇다. 그럼 스택으로만 다들 바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열을 저장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름에 강제로 열 막재야 되는 거 아니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시키라 전기 더 그거 쓰고. 우리 컴퓨터에 왜 쿨러 달아요? 그거. 그렇네. 열이 무조건 발생을 하면 여름에는 그 식혀야 될 텐데. 그리고 차도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땅 속에 묻어놔야 돼. 그 네? 이제 네. 데이터 근데- 센터 수소 스테이션도 땅 속에 묻잖아요. 지열이 IDC 있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IDC. 거기 가면 그런 데가 있대. 난방을 컴퓨터에 쿨러로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들어본 있어요. 것 같아요. 난방을. 하나씩 돌려놔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 그 열을- 센터에 사람들이 직원들이 상주를 하니까 냉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냉난방을 하는데 그 파워. 컴퓨터에 있는 그 쿨러에다가 그 걔네 온수 호스를 연결해 놓은 거야. 그럼 거기서 데워진 물이 물을- 가서 난방이 될 거 아니에요. 온수를 뭔지- 쓸 수. 아. 따뜻한 물로 손 씻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추우면은 거기 앞에 가서 이렇게 손대고 있고. 원래 다들 하잖아요. 아니야 그 뭐지 서버실은 추워요. 항상 여름에도 그거- 추워요.
차갑게 하려고. 그래서 그 항온항습기를 돌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따뜻할 수는 없어. 이거 땅에다 묻으면 거기 근처 지나가는 사람들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여름에. 일단 계속 한번 들어가. 아니 발전기 돌릴 때 열이 나오는 거니까 어차피 그걸 보낼 때 하는 거 아니야? 어떤 구조로 이게 되는 건지 상상이 안 돼. 언제는 뭐 상상돼. 우리 인터넷은 몰랐을 때 상상됐나? 100001 걔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계속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수소는 차세대 연료긴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떼제배 알잖아요. 떼제배 네. 다 알아요? 들어는 봤는데 모르겠어. 정말. 프랑스 우리 고속도로. KTX 아. KTX 원래 기술 우리한테 기술 이전해준 그 회사 거기가 떼제배인데 걔네가 지금 수소 연료 전지를 써가지고 또 고속철도를 만들고 있대요. 지금 고속철도는 전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전기 수소로. 그냥 대충 짧게 정리를 했는데 우선 그 에너지 저장하는 거를 저장하는 그거를 기계를 ESS라고 해요. ESS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캐비넷에 배터리 잔뜩 넣는 거예요. 충전지. 배터리 잔뜩 넣는 건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ESS가 자꾸 화재가 난다. 그럴 것 같은데 듣기만 해도. 화재가 나면 안 되지. 근데 배터리를 잔뜩 넣어놓으면 뜨끈뜨끈하고. 그러니까 그거 노트북만 해도 뜨거운데. 불 안 나게 거기다 잘 해서 팔아야죠. 근데 우리나라의 ESS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박근혜 때 만든 거거든요. 아이고. 저런. 박근혜 때 만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 그럼 태양광 발전하면 그걸 한전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에서 발전한 걸 한전으로 보내면 뭐 일정 양당 100원을 준다고 쳐요. 근데 그걸 ESS에 저장을 한 다음에 한전에다 보내면 200원을 줘요. 왜요? 정책이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박근혜가 만들었다니까. 근데 왜 굳이 기술- 그렇게 아, 하는 또 이유가 누구 부탁 받고 또 진짜. 아무도 지금 그걸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제조업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전지 낮에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그냥 보내면 되는데 그걸 ESS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보내요. 지금 그럼 손실도 크잖아요. 손실 그쵸 손실이 더 큰데 그것보다 받는 돈이 더 그거- 많은 거야. 그거 아니에요. 낮에는 이제 생산되는 중이니까 그땐 필요 없고 밤에 생산 안 될 때 보내라. 이게 손실이 큰데. 남은 전기를 라는 달라? 짧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손실이 거기다 큰데. 저장 있는 데가 있잖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죠. 우리나라 이들이 발전소가 저장하고 충분해요. 밤에 보내줘. 충분하기 그럼 더 때문에 줄 테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많지. 없어요. 손실이 큰데 그렇게 하면 돈을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아이러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ESS가 쫙 퍼졌는데 얼마 전에 한 저번 달일 거야 아마 ESS 자꾸 불난다. ESS가 그러면 태양력 발전하는 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전을 해도 한전이나 여기서 아예 그 대량으로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굳이 한전까지 보내기 전에 그걸 했다가 근데 하는. 그냥 그거를 보급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면 ESS요? 그걸 네. 보급하고 나중에 그 각 가정마다 전력량을 이제 중앙에서 확인해서 이제 보관하고 빼고를 중앙에서 너희들 거 빼간다 돈 주고 빼가고 뭐 다른 데 보내고 이런 걸 할 계획이었다면이라는 짧은 생각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해준 건 무조건 보급을 위한 근데- 것밖에 이유가 근데 없는데 내가 만약에 태양력 발전을 해서 내 집에 전기를 쓰고 싶어. 그러면 ESS가 필요한 거죠. 그래도 필요하죠. 어쨌든 ESS든 아니든 어쨌든 배터리는 필요하죠. 저장해 놨다 써야 되니까. 아 배터리 종류가 많나 보네. 엄청 많죠. 유리로 된 유리 배터리도 있잖아요. 유리인가? 그러니까 창문에 비가 오면 빗물이 이렇게 흐르면 그걸로 전기가 생산되는 유리도 있고. 저희 기술이 그렇게 발전됐어요? 비싸서 그렇지. 아 기술이 비싸. 있어요. 아니 캔을 딱 따면 캔이 확 시원해지는 기술도 있어요. 여기 비싸서 그렇지. 아 진짜요? 이 캔을 따면? 네. 근데 이제 그 캔만 있는 건 아니라 이렇게. 아. 네. 그리고 아무튼 뭐 별건 다 기술이 있지만 비싸서 그렇지. 그게 이제 중요한 게 효율이 중요해요. 발전 효율. 효율, 효율, 가격, 가성비. 뭐 이런 거, 가성비. 가성비. 그치 가성비가 그리고 뭐든 공간 중요하지. 차지. 건물로면 이제
건물을 짓는 기자재를 배터리로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굳이 배터리 공간 차지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벽돌, 해외는 벽돌 건물, 그 벽돌을 배터리로 쓸 수 있는 벽돌 같은 거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 그걸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한다는데 그래서 그거가 이제 짱짱인 게 80%인 스택이다. 그거잖아요. 효율 네. 80인. 근데 효율 80을 내려면 뭐 30억짜리 막 충전소.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수소차는 그래서 잘 되는 건가요? 수소차 사면 근데 되나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수소가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되느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수소를 어떻게 생산해요? 물 있으면 가스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스로 생산하죠. 이제 천연가스. 지금은 두 가지 이제 가스를 천연가스를 그 수소하고 그 탄화수소잖아요. 탄화수소기 때문에 수소랑 탄소를 이렇게 분리를 해요.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중동에서 원유 사와가지고 원유로. 그거를 이제 휘발유, 등유, 경유, 뭐 벙커CU 네. 이런 거 만들잖아요. 만들면 수소가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저희 물로는 안 만들어요? 물을 왜 만들어? 물로 수소? 수소로 전기를 만들 때 물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랑 이렇게 분리가 된다, 탄소랑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비싸. 전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분리한 다음에 수소를 만들어서 다 연기하고 효율이 너무 낮아요. 그거는 효율이 너무 낮아서 못하고 나프타 분해 방식, 소금물 전기 분해, 뭐 천연가스로 만드는 결국 거랑 가스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 가스 없으면 그러니까 현대차 주장은 그걸 이제 부생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부생수소라고 하는데 현대차에서 하는 말은 부생수소 가지고 하겠다. 200만 대의 수소차를 굴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석유화학 공업 쪽에서는 우리 이미 다 그거 다 쓰고 있다. 니네 줄 거 수소차 돌릴 수소 없다. 이거고 수소 일반적으로 뭘 써요? 공업용으로만 많이 써요. 쓰죠. 그래? 공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쓸 일은 없죠. 뭐 할 때 들어가요? 반도체 회사에도 쓰고 하여간 되게 쓰는 데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리고 학계에서는 부생수소 중에 그걸 산업용으로 쓰고 남는 건 한 10만 대분밖에 없다. 누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천연가스로 만드는 거는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수소가 아니고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로 만들려면 가스가 싸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처럼 배처럼 날르면 상품성이 가성비가 전혀 안 나오고 러시아를 믿어야 되나?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들어와야만 나와요. 중간에 그러면 북한이 현대에서 도와줘야 빨리 되잖아요, 평화협정을 밀어야 될 것 같은데 현대에서. 중간에 북한이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송수관. 그쵸. 평화협정을 빨리.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수차 딱 만들었는데 이제 평화협정 돼도 송수관 되고. 수소차를 살까요? 수소차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돼. 시기 만들기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소를 그렇게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애매한 거야. 근데 왜 그 수소 충전 거기가 30억이나 들어요? 세우려면? 수소가 위험하잖아. 위험한 관리. 위험하기 때문에 걔를 튼튼하게 잘 지어야죠. 근데 저는 수소차 전기차 중에 물론 수소차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소차라는 어떤 기술을 계속 가져가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차가 훨씬 보급이 빠를 거고 이용하기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가장 왜냐면 수소차도 좋은데 수소차가 정착하기 전에 전기차가 정착을 할 것 같아요. 보급률이나 뭐 2030년까지는. 왜냐면은 충전소 설치도 쉽고 차 가격도 훨씬 쌀 거고 이용하기도 편리할 거고 차 가격은 비슷하죠. 차 가격은 차 비슷하고 가격이 충전- 수소차가 비싸죠. 전기차보다. 배터리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요? 배터리가 지금 넥소도 비싸잖아요. 넥소 얼마예요? 넥소 지금 6, 4천 8천? 그러니까 아, 정부에서 반 정도 대줘야 4천 정도. 보조금 주기 전에가 지금 한 7천이 좀 안 될 걸요? 네, 근데 전기차는 보조금 안 받아도 넥소 정도 성능 차는 한
한 4천? 아니요. 더 나오지. 보조금 받아야 그만. 보조금 받아야 3천만 원대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이 적잖아요 수소차보다. 아니요, 보조금 많지. 똑같다고요? 4천이나 천만 원 넘게 나와요. 근데 수소차는 보조금이 거의 반 나오잖아요. 거의 3천, 4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보조금을 받으면 네. 수소차 그러니까 같은 보조금을 경우에 받으면 이제 가격을 비슷하게 만들겠죠. 뭐. 근데 그리고 이 성능도 수소차는 근데 어차피 전기 모터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선은 전기차의 발전 속도와 수소차의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은 2030년 양산 체제니까. 그러니까 기술 발전 속도도 저는 뭐 전 수소차가 빠르고 다 빨라도 그 효율성, 용이성, 가성비 이런 게 전기차가 앞설 것 같아서 사람들이 지금도 가성비는 전기차가 더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료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소 발전소가 나중에 수소로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대중화 되려고 해도 일단 그러면은 수소를 이용하는 그 기술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건데 이미 전기차는 그 가격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단계로 들어가 버려요. 전기차는 지금 양산 체제인 거고 네, 그 수소차가 늦게 가잖아요. 수소차는 아직 양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보급이 될수록 그 산업에 연구 자금이 더 투입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보급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당연히 수소차는 투입되는 돈도 다를 거고 그러면 속도도 다를 테고 계속 뒤처진다면 전기차 보급이 대량으로 확대된 상태에서 수소차가 과연 들어올 수가 있을까? 좋더라도 수소차가. 지금도 사실 저희 돈 있으면 왜 국산차 타요? 뭐 더 좋은 차 타지. 근데 이제 가성비 따져보고 이거 따져봤을 때 용이한 거, 가성비가 좋은, 이제 효율성이 좋은 걸 사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기름도 뭐 고급 휘발유 넣지 돈 있으면 왜 이거 넣고 뭐 관리하고 막 그러겠어요. 뭐 차 뭐 2년마다 바꾸면 되지 뭐 그렇게 따지면 돈이 있다면. 그 시장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수소차가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요? 근데 예? 저희 나라 전기차가 뭐 50%가 전기차로 바뀌었다고 치면은 전기 보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환경 보호한다고 전기차 타는데 뭐 전기- 석탄 발전소 석탄 발전하니까 만들어가지고 제가 뭐 말씀하신 가능한지. 것처럼 그 원자력 수력 발전소 몇 발전이 개 더 95%인 나라는 뭐 그 나라는 좋은 것 좋은 것 같다. 같은데 근데 우리는 뭐 그거 아니지 않냐. 사실 뭐 환경 생각하면 수소차 훨씬 그러니까 뭐 낫다고 서로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맞아 수소 그거 있어요. 만드는데 뭐 수소차는 전기차는 그냥 말 그대로 전기만 배터리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차는 수소하고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산소를 빨아들여서 가잖아요. 수소 전기. 수소차 한 대가 맞아. 수소차 한 대가 디젤차 두 대가 내뿜는 그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오염 물질을 정화할 수가 있대요. 나무. 아 그게 공기천정 되면서- 기능이 아. 자동적으로 된대요. 연료 약간 발전하면. 그 근데 돈으로- 궁금한 게 수소로 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수소력 발전소 이런 걸 지으면 안 돼요? 그만큼 수소가 있어요. 그러게 수소가 없는. 수소가 수소를 공급을 못 하니까. 수소를 그렇게 공급 비싼 전기. 생산을 할 수가 있느냐가 지금 문제라니까. 그게- 가장.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서 수소가 내려면 그 뭐 원유랑 그런 거 정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소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기본 그거 우주에 수소 있지 않나요? 우주에? 그 파이프로 우주까지.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죠. 일본이 또 지금 궤도 엘리베이터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 그거 실험하고 있대요. 아 근데 나중에는 뭐 전 수소도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은 당장은 뭐 그렇잖아요. 전기차 뭐 2030년이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거기 포드 자동차 만들 때 아 전기차가 좋지. 언제 전기차 타는 거 기다려요. 일단 가솔린차 타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럼 한 그걸 50년 뒤를 충전소도 기대합시다. 지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세 대밖에 없고. 일본에 100개 있대요 충전소가.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집도가 일본이라는데 우리나라 10개? 많아야 10개. 제가 알기로 그때 지도 봤을 때 3개인가였거든요. 이용 가능한 게 민간인이.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기사 보니까 개수는 100개, 10개라는데 그럼 뭐 600km 가면서 뭐 6000km 가면 몰라. 그럼 언제 충전해서 그 전기차랑 휘발유차 대비 한 번 충전해서 가는 거에서 그 뭐 효율성 치면은 수소가 가장 비싸다는데. 수소가 그러니까 수소가 지금 네, 가장 그러니까- 큰 문제가 네. 내가 볼 땐 그거라니까. 수소가 우선 생산비도 비싸고 공급량도 근데- 제한돼 있고. 근데 수소도 만약에 그럼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니까 막 다 수소차 타. 수소가 막 모자라. 그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막 갑자기 공장 자본 끌어서 공장 짓고 해도 그럼 석유 수입량도 늘어나야 되고 뭐 방식을 여러 개 써도 그럼 나중에 수소가 비싸지면은 사람들이 에이 휘발유차 탈 거야 이러면. 아니, 지금도 비싸다니까요. 근데 물론 그것도 나중에 야, 차를 다 전기로 타면 전기값 올라가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배터리 폭발하거나 뭐 수소 폭발하거나 폭발은 똑같지 뭐 휘발유차도 폭발하긴 하니까 뭐 100만 대 중에 몇 대 폭발하냐 이 차이로 갈 거고 보험 처리가 되냐 안 되냐 가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민간 충전소가 9개 정도 있대요. 오. 많이 늘었네. 근데 사람이 3배. 16개에서 민간 가능한 게 9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미 전기 인프라는 깔려 있으니까 뭐 중간에 기기를 해가지고 일반 콘센트로 꽂아서 충전도 하더라고요 전기 보니까 그 충전소는 많아요?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 10개보다 많은 것 전기차는 같아요. 예. 집에서 이렇게 꽂으면 돼. 집에서 꽂아도 되고. 대박. 진짜 진짜요? 좋다. 충전소는 그 테슬라는 자기네 충전소에서 공짜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타는 사람들이 자기네 이동 경로에 그 공짜 그 충전소를 알아둔다는 거예요. 가서 충전하고. 그 진짜 집에서 돼요? 근데 또 돼요, 전기 예. 폭탄 근데 맞겠지. 그게 무진세. 이제 220V 데시코에다가 아 전기차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꽂아서 할 수 있어. 그렇게 꽂으면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9시간 걸려요. 만충하는. 아 근데 그게 에이, 그 만충 안 해도 되지. 지금 아, 자기 그냥 주유소에서 폰 배터리 1000km 충전하는 1000km 차도 있대요. 1000km 차도 있대요.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 300km였거든요. 초기에. 아니지 볼트가 1세대 볼트 같은 경우에 80km였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전기차를 대중화하겠다라고 해놓고 내놓은 차들이 대부분 처음에 300km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전까진 야 30km 왜 타냐라고 딜러한테 물어보면 야 너 출퇴근 30km 하니? 아니? 그럼 출퇴근만 전기로 써. 멀리 갈 땐 기름 쓰고 뭐 말 되네 하고 그 전기차 사잖아요. 전기차랑 디젤 같이 있는 거 하이브리드. 사실 출퇴근을 30km 이상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나 일본 뭐 이런 대도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초기에 300인데 그게 제가 알기로 3년인가? 만 2년 정도 만에 지금 1회 충전 1000km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연구 개발을 그만큼 한 거고 기술 개발 한 거니까. 지금 연구용이지만 일반인도 충전 가능하고 일반인도 가능한 곳이 서울 양재 상암에 2개 있고요. 전기요? 수소. 아. 상암에 하나, 서울 양재 하나 있고 발코니 그리고 좀 이제 만들어야죠. 일반인이 가능한 곳이 충남 내포, 광주 진곡, 광주 동곡, 울산 매암, 울산 옥동 그리고 경남 창원 이렇게 있어요. 도시가 약간 처참해요. 수원이나 뭐 그쯤 살면은 충전하러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울산이나 광주 사시는 분이 서울로 출퇴근할 때 그때 좋지 않을까. 아 지금은 뭐 어차피 못 한다고 아무도 안 어떻게 산다고. 못하? 그러니까 내가 울산에 살아도 내 집이랑 너무 멀어. 바로 충전소 바로 코앞에 그러니까 살지 않는 이상. 최소한 지금 주유소 정도 거리는 돼야지. 주유소는 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현대차 그리고 화이팅.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현대차하고 울산하고 수소 발전소 만들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수수료 수소로 비싸지겠네. 전기 만든다고요? 네. 효율성 기술 되나? 개발을 열심히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게 되면 좋겠네요. 그럼 평화협정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그리고 우리나라는 탈핵이 아니라니까. 탈핵이. 문재인 정부는 탈핵이 아니라 우선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겠다라는 거고. 더 이상 짓진 않겠다. 뭐 이런. 그렇죠. 더 이상 추가로는 안 80년 이내에 멈추겠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핵 융합 발전을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랑 많이 다른가 보네. 예, 핵 융합 발전은 굳이 따지자면 다른 거는 방사능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 그럼 짱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끝났다라는 거지. 네. 그냥 너무 미지의 미정. 기술인가? 기술 개발 예정 시간 미정. 지금 뭐지? 지금 기술자들 순간이동 이런 거 아니야? 예상은 50년 정도 지나야 핵융합 발전으로 바뀔 거다. 그리고 50년이 최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정 없음이 50년이잖아요. 아니 30년. 예정 없으면 30년이. 이건 예정이 없다. 못 개발할 수도 있다가 50년이야. 아 이게 지금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수소가 한 9대 있으면 전기는 한 6,600대? 6,600곳이 있대요.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얼마 안 되는 거 집 아니잖아. 빼고 집 빼고 아니 그게 네. 주유소랑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주유소는 한 몇 분 만에 끝나잖아요. 네. 전기차는 몇 시간이 걸리잖아. 그 이게 주유소에
없는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충전소에서 하면 30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급속 충전. 급속 충전인데 배터리 수명이 달아요. 그것도 있고 만충이 아니에요. 핸드폰이랑 똑같네요. 근데 솔직히 집에서 9시간 충전. 차를 그러니까 자는 동안 만약 충전할 수 있으면 그게 차를- 가정용 네, 가정용. 승용차는 되는데 아. 택시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근데 그거는 어렵죠. 그런 말 하잖아. 아예 그 배터리 자체를 바꿔버린다고. 아. 떼가지고 배터리 충전된 배터리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약간 근데 건전지 그렇게 갈아 안될것 근데 끼우듯이. 그런 말은 나왔는데 근데 집에서 9시간 쳐도 연장선 가지고 가서 충전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약간 바꾸는 수도 없는 그러니까 거. 차고가 아파트는- 있거나. 그러니까 차고가 있거나. 신축 아파트는 가능하죠. 근데 해외는 대부분 차고가 있잖아요, 집들이.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식이면 또 왜냐면 한 대당 한 공간도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신축 전기차 못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아 진짜 요새 나온 거래요? 요즘은 신축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몇 대 그러면 분량 나중에는 그렇게 전기차가 많아지면 지하 주차장에 자기 주차 공간 뒤에 콘센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 집 요금으로 나오고 그러면 전기가 엄청 나오겠죠. 자기 집 자리 주차장이 있어야 누진세 돼요. 빨리 폐지해야 몇 돼. 호, 몇 호 자리. 아니 그게 전기차 충전기는 따로? 그 들고 다니는 충전 차에 카드가 따로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이제 꽂아놓고 이제 카드 딱 긁으면 그 전기차 충전료 나한테 요금으로 요금이, 네. 카드에다 부과가 돼요. 괜찮네. 그럼 내 그 그럼 누진에 포함이 안 누진에 되는 거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돼요? 예, 전기차 충전 요금으로 따로 나와요. 그게 거기서 다른 배터리도 충전하면 안 되나? 그게 지금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ESS 그거 ESS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 다 가져와가지고 충전해가지고 딱 꽂아놓고. ESS 들고 와서 충전한 다음에 빼고. 괜찮네. 태양열 발전해가지고 딱 꺼져는 거죠. 수소 그냥 수소는 뭐 관공서용이라든지 군용으로 그런 그래서 이 민간인들은 제가 볼 때 전기 쓰는 게 그냥 쌀 것 같은데 싸긴 쌀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아무래도 그게 맞아, 어떻게 될지 전기차 모르지. 가격이 더 싸지 않을까요? 그 우선- 수소 스테이션 있고 뭐 공기 빨아들이고 뭐 우선 12년 물- 12년 후 얘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12년 후에는 그냥 50%까지 그러면 절감할 수 다 있을 거래요. 수소차로 하면 물 버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수소 거기서 나온 물. 뭐 별로 안 나오나? 물을? 물 다 얼마나 차들이 나오는데? 다 수소차면 다 물을 질질질 이렇게 다 흘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왜요? 수소차에서 물 나와요? 그럼 물이랑 여름에 전기 좋겠네요. 나오고. 순수한 물이 나오지. H2O가 나오니까. 물 부족도 해결되고 여름에 수소가 물하고 결합할 때 전기랑 열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물을 넣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물이 그냥 뭐 얼마나 나온다고 여기 나왔지. 산소가 그 공기로 하는 거 가야 될 아니에요? 것 같은데. 궁금하다. 얼마나 콸콸콸.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아, 여름에 거리시키기 좋겠네. 그러니까요. 거리시키기 좋고. 휘발유차도 겨울에는 다 결기. 오래돼가지고 후진 거는 거기 뭐냐 네. 머플러에서 이렇게 물 계속 떨어져요. 그 솔직히 자동차 안 터지잖아요. 불 안 나고. 라고 말하잖아요. 네? 터지기도 하고 불도 나기도 하고 수소차도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뭐 안전한데 뭐 정말 100만 대 중에 한 대가 만약 수소차가 터졌다. 만약에 그 진짜 크게 그러면 난리 죽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100만 분의 1 확률로 난 안전할 거야 하고 그거 탈까요 또? 휘발유차도 10만 대 중에 한 대 터지는데 뭐. 그러니까 휘발유차도 터지는데 우리 맨날 영화에 그거 차 네. 뒤집어지면 터지는 거 나오는데 그 약간 잘 불날 타잖아요. 때 화재 잘 날 때. 타잖아요. 터트리는 근데, 거고. 근데 제 말은 아 그런가? 확률이 있는데 난 아닐 거야 하고 타긴 하지만 그럼 싸야 그걸 타죠. 만약에 확률이 낮더라도 비싸면 안 탈 거 아니에요. 12년 후 갤럭시 얘기라고 포크랑 12년 비슷하잖아요. 12년 후 얘기라고 우린 예상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아예 그때도 그냥 아니 지금 이제 현대 화이팅! 주식을 전기차로 사야 되는지 그때도 전기차보다 막 석유 타고 다니고 그러지 않을까 막. 아니 부자들만 제가 볼 때. 아. 왜냐면 분명히 세금을 겁나 때릴 것 같아요. 휘발유차나 디젤차 타고 다니면 타고 싶으면 타 대신에 세금 방장 환경세 뭐 이런 거. 리터당 막 5만 원 막. 못 타고 다니. 그러니까 뭐 아예 그러면 타고 싶으면 돈 내고 세금 내고 돔으로 된 경기장 있잖아요. 그 매여 못 빠져나가게 들어가서 니 놀고 나서 그 안에 정화장치 달아놓은 뭐 약간 그런 레포츠 같은 게 아, 그냥 수소차 옆에 달리면 되지. 2대 끌고 다녀라 이렇게 뒤에다가. 맞췄네 그러면. 아, 진짜 웃겨. 아무튼 그러니까 아유 근데 좋은 차인 건 괜찮은데 좋은데 제가 과연 될까? 제가 들은 건 아닌데 그냥 그 건너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임원이나 사람들이 전기차로 가고 싶어 한대요. 메인을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근데 회장님 지시사항이라 이거 엎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소차를. 현대에서는 회장 지시사항이 너무 그러니까 현대 분위기가 군대 분위기라면서요. 아니 현대는 지금 회사마다 인사를 예. 했잖아요 이번에. 예. 그 경영진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고 정몽구인가 현대차 회장이 예. 정몽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언론에 전혀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찌라시 그러게. 아니에요? 아니 언론에 전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 아들 있잖아요. 걔만 나오고 있잖아 지금. 몸이 네. 안 좋을 수도 있다. 아니, 이 정도까지 아니, 괜찮겠는데. 현대차 나라 지금- 회장님들이 아니 왜 다 현대차도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들 주려고. 지금 LG는 끝냈잖아요. 그냥 돈 내 하고 9조 원인가? 8조 원인가? 뭐 얼마 그냥 세금 내라는 대로 내고 지금 받았잖아요. LG. 네, 참 그 착하네. 착한 기업 LG. 삼바의 재용이만 지금 안 내려고 막 그러다 지금 지금 다 이제 3세대 그 작업을 다 하고 있으니까 현대도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장님 자녀분들이. 근데 보통 그러니까 뭐 회장님들이 현대도 쪼개지겠죠. 조금씩 이제 네 거 그렇게- 내 거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나눠줘요. 원래 다른 데도. 그쵸? 죽으면 강제로 죽으면 세습돼 버리니까. 기간이 제한적이니까 살아있을 때 작업을 하는. 그래서 그 작업. 부정확하지만 그 건희 형님이 뭐 이렇게 편안히 못 주무시고 지금 계속 그러면 살아계시는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게 다 물려주고 나면 물려주면 이게 다 승계하면 그래도 본인들은 어느 정도 그 그 사람들을 천연계가 우리랑 얼마인지 비교하면 봤어요? 안 돼. 네, 그 걱정할 천연계가- 필요는 없다라는 그냥- 거. 누구 그냥- 걱정해 우리가. 비상금으로 캐시 넣어놓은 그 통장이 아 맞아요. 조원대라는데 그 회장님 네. 그 삼성 회장님 취미가 그거잖아요. 차 모으는 거. 네, 그 건강 안 좋아 누구는 미니어처인데 한대만 풀면 될 것 같아. 근데 1대1 사이즈로. 건강 위험해서 안 탄 지 오래됐어요. 그것도. 그 뭐냐 걔네 뭐지? 아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간 그 걸그룹 잘 안 나간다고 YG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무튼 그러면 수소차는 그냥 알 수 없다. 네. 30시간에 청월정 지금 빨리 이렇다. 맺는 걸로 현대를 위해서. 아니면 뭐 일본이 빨리 저기 궤도 엘리베이터 해서 수소 끌고 근데 그거 안 돼요. 우주에서 못 가져와. 우주는 진공이잖아요. 진공이라는 게 진공에 대한 그 정의가 뭐냐면 1세제곱미터에 수소 원자 하나 들어 있을 때. 하나나 그 이하로 들어 있을 때. 그러니까 진공이에요. 아 수소가 기준이에요? 왜냐면 수소 원자가 제일 작잖아. 거의 우주만한 거 하나 끌고 와야 10만 대 할 수 있겠는데. 뭐 우리가 현대차 아는 끝났다는 게 뭐 있다고. 아니라 이 파트 1 우선 현대 끝났고 현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쌍용, 쌍용이에요? 르노 약간 도장 깨기. 근데 제일 큰 건 GM 아니에요. 그쵸. GM 그래서 마지막에 GM 2년 남았잖아요 이제 왜? 가는 거. 아니요. 다음 대선 때 나가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GM이 한국 철수? 네. 그 나중에 얘기할 건데 네. GM이 한국에다가 7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어디 공장 짓는데요? 한국 GM에다가 GM 본사에서 7조 원을 투자를 한국 했어요. GM 지금 그 회사 법인 나누고 있잖아요. 네. 한국 GM에 그 네. 연구소 말고 둘 다 해서. 둘 다 한꺼번에 7조 원을 투자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반반씩? 아니지. 연구만 연구가 더 적죠. 연구는 적어요? 네. 연구는 대신에 장기 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 한국 GM 본사는 지금 이미 3조를 투자를 했고 3조 넘게 투자를 했고 그 계획이 또 3조 넘게 있어요. 새 라인을 출시하려나 보네요. 새로 이제 투자 계획이 7조를 투자를 했어요. 7조 투자하고 철수하겠다고? 그 주식 갖고 있는 데가 산업은행. 예. 산업은행이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해주기로 했나? 산업은행에서 8천억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대선 때. 아, 뭐 일 있어요. 얘기 다 끝나는데. 아 일이 계속 있겠죠. 저는 또 요구할 것 같은데 아니, 또 얘기- 더 달라고. 얘기가 다 끝났다고. 안 지키잖아요, 걔네들. 저 뭔 얘기인지 안 지킬 하나도 것 모르겠으니까 다음번에 얘기하시죠. 네. Someday we'll be together.
Superman.